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는 덜 춥네. 그죠? 아, 날씨 따뜻해지면 공부하기 싫을 것 같아.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도 안 되죠? 자, 이제 오늘, 아, 이제 정비법은 일주일 지나고 오면은 기억이 한 개도 안 나니까 복습을 한번 하고 갈 건데, 음, 제가 하는 말에 대답이 나올 정도면 그래도 복습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티가 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걱정되는데. 어, 일단, 오늘 하는 페이지는 여기 펴놓으세요. 페이지가 296페이지인가? 296페이지. 296페이지 보세요. 296페이지. 296페이지인데, 자, 여기 계약 방법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부분에 지금 보면 페이지가 그래도 한 40페이지 했어요. 30, 40페이지 했거든요. 근데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의 시가 있었어요. 하나의 도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짜는데 어느 지역은 좀 인구가 너무 없고 시골화돼서 도시화해서 만들고 싶다 할 때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지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었고,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3, 40년 지나니까 건축물들이 오래된 것들이 밀집이 된 거야. 밀집이 되면서 하늘에서 봤더니 정비 기반 시설이 되게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약간 열악한 데도 있고 양호한 데도 있던 거야. 그래서 여기 이 건물들 보니까 얘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극히 열악하고 여기는 열악하고 여기는 양호한 편이야. 그럼 여기 오래된 건물을 다시 한번 뭐 해야 되죠? 정비해야 돼. 그래서 우리 무슨 사업 한다고 그랬죠? 정비 사업. 그럼 이제 도시개발 사업도 했었고 지난주에 정비 사업도 했었어요. 도로가 현재 필요하다 해서 여기다 이렇게 도로 깐대. 도로는 무슨 시설이냐면 기반시설인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면 도시군계획 시설이야.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 그럼 이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현재 몇 개요? 세 가지야.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마지막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악 그럼 뭐요? 재개발.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양호 그러면? 야, 공동주택 무너뜨리고 다시죠. 재건축이죠. 극히 열악 달동네 못 살아 주관경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업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구역이 지정돼야 돼. 근데 구역을 지정하려면 정비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 정비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정비 계획은 내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정해놓은 방향이 맞아야 돼.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눌 때 1단계는 계획 파트라고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무슨 계획 짜요? 정비 계획 짜서 정비구역 지정했어. 그럼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극히 열악하면은 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약간 열악하다 그러면 재개발. 약간 양호한데 오래된 공동택이 많아 그러면 재건축이야.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얘네들의 성격을 보니까 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지분에 맞춰서 다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토지만 가진 사람은 재건축할 수가 없어요. 건물만 가진 사람은 토지 지분이 없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는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통치하는데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썼어. 그럼 여기서 사업을 할 때 못 살아서 니네들이 사업을 해라라고 해도 안 하니까 시에서 해주겠다. 이게 무슨 사업이었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야.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갈 데가 없어서 달동네 올라왔더니 또 나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자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사버리는 수용 방식도 있고 바꿔주는 환지 방식도 있고 관리 처분도 있어.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서 스스로 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고, 근데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오래된 건물, 헌 건물 철거하고 새 건물 돌려주는 거야. 이걸 예를 들어서 두꺼비 방식이라고 그래요.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다오 이거야. 근데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게 있어요. 어디는 토지 소유자가 안 나와? 그럼 여기는 환지 방식이 없고 얘는 환지 방식 있고 관리 처분 있잖아. 그럼 얘는 옛날에 재개발은 주택 재개발이었는데 상가 공장 재개발도 통합시켜 버렸어요. 여기는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니까 주상공이니까 건축물이 이제 공동주택이다, 주택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공장 창고 다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를 건설해서 건축물 건설해야 돼. 얘는 달동네다 보니까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해 줘야 되죠. 다 관리처분 방식은 다 있어. 그러니까 땅 내놓고 땅 받는 건 한지인데 건물 내놓고 건물 받는 거는 관리하여 처분해 준다 해서 뭐야? 관리처분 방식이야. 근데 얘는 주택이고 얘는 건축물인데 얘가 공동주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동주택 건설해서 주려고 그랬는데 야 여기는 상업지역이거나 또는 준주거 지역이면은 오피스텔도 넣거나 뭐 도생이나 이런 것도 넣고 싶은 거야. 그럼 땅이 어느 땅일 때만 문제가 되는 거야? 상업하고 준주거일 때는 30% 정도는 공동주택이 아닌 것도 짓게 해주겠다. 그래서 얘는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되 그게 준주거 지역하고 뭐야? 상업지역이면은 이거는 공동주택이 아닌 거 외의 건물도 몇 프로? 채워서 건설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업 방식이라고 해서 했던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시행자에서 여긴 조합이 안 나와요. 그럼 어디죠? 주거환경은 조합이 안 나오니까 시행운수 등이 해주거나 법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시행자 지정해서. 근데 얘네들은 조합이 원칙인데 조합이 원칙이야. 근데 토지 소유자가 좀 적으면 조합 설립하기가 좀 애매해서 토지 등 소유자 단독도 가능한 거 무슨 서? 재개발.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몇 명 미만이면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 단독 할 수 있다. 근데 과반수 동의 얻으면 야 니네들은 전문가랑 같이 해라. 그래서 시장군수 등 주공 등 건 등 신 한인데 얘 재건축은 돈 많은 애들이라 신 하나고는 안 하고 신 하나한테 다 넘겨버리는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군수 등 주공 등 건 등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시행자고 시행 방식이었어. 그래서 요거 이 세 가지가 이제 1단계가 뭐였냐면 일단 계획 구역의 지정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사업이 나올 거니까 순서가 구역 지정되고 나면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짜는 게 있죠.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공개 시설 사업은 시행하는 사람을 시행자라고 했고 여기도 시행자라고 해야 되잖아. 시행자가 짜는 계획이 실시계획인데 여기 사업이 세 개라 실시계획 그러면 무슨 실시계획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돼? 사, 인, 분, 관, 시 여기 파트 할 차례인 거야 지금. 그 나머지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필요한 것만 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정비사업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게 있어라는 걸 정확하게 그림 잘 그려놓고 외워야 될 거는 요약집에서 외우면서 이제 판서한 것만 자주 보시면 되는 거야. 사가 뭐였냐 그러면 이제 그 대답이 안 나올 거거든. 사가 뭐예요?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고시가 나면 니네들 몇 평 받을래?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분양신청 받아야 돼. 무슨 신청? 분양신청. 받은 걸 갖고 처분하기 위해서 계획 짜는 거를 환지처분계획인데 여기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그래요.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인가 떨어졌어. 그럼 이제 집 철거해야죠. 철거 뭐예요? 시작. 여기서부터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부터 사용수익 정지하겠다. 그중에 오늘 할 파트는 이 파트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이 시행자로 정해졌어. 그럼 시행자가 조합인데 조합이 자기네 집을 뿌개요? 아니잖아. 그럼 이 건물을 철거할 사람은 시공자를 선정해야 돼. 그럼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시공자 선정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파트 단지 오래된 데 보면 재건축 단지인데 여기 이렇게 해서 오래된 단지인데 경축해놓고 조합 설립 인가 이렇게 떠 있어요. 조합 설립 인가 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플랜카드로? 그래 나서 좀 이따가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 아파트 단지에 부스를 한 3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삼성물산, 여기는 현대건설, 여기는 하나건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자애들이 막 춤추면서 이제 오세요 막 이러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를 시공자로 선정해 주시면 당신 삼성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 다 넣어주겠대. 하나는 뭐 200만 원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거 한대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 편한 세상 살고 싶을 수도 있고 나는 레미안 살고 싶을 수도 있고 자기네가 뭐예요? 선정해야지. 그걸 시공자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공자를 선정해야 시공자가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자금도 좀 대주고 빨리빨리 할 거 아니야. 자기네 이제 치고 빠져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공자 선정할 때 조합장 친구로 보통 했었단 말이에요. 조합장 친구도 아닌데 친구인 척해 골프 몇 번 치고 나면 조합장 차에 사과가 막 3개가 박스가 막 들어오고 그럼 다음 주에 그 건설회사가 시공자 되고 막 이래요. 이거 비리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법에서는 계약할 때는 이렇게 해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마 그런 걸 규제하려고 법을 만든 거 아니야. 법을 위반하면 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파트가 지금 296페이지에 계약의 방법이 나온 거예요. 이제 뭐 하는 건지 알겠죠? 이게 점입 어려운데 몇 번 하다 보면 하다가 우리 시험장 가서 이거 같아 하고 찍어서 나오는 거지 나 이거야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계약 방법 볼게요. 이제 자 계약 방법이 뭐냐면 일단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계약 방법은 원칙이 경쟁에 붙여라. 이게 뭐냐면 업체가 지금 3개가 들어왔죠. 3개 들어왔잖아. 그럼 수의계약한 거예요? 3개가 경쟁하는 거야. 경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입찰을 하는데 추진위원장이라는 건 뭐 조합 설립되기 전이다.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있다. 그럼 이때 이 법이나 다른 법이 어떠한 규정이 없어. 그러면 계약을 하거나 용역 계약을 하거나 물품 계약을 한다.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이거 체결할 때 당연히 계약할 때는 뭐에 붙여라. 일반 경제에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1,000억짜리 공사야. 그럼 경쟁 입찰해야죠. 근데 계약서 쓰는 게 100만 원짜리 계약인데 이걸 경쟁 입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예외적으로 계약의 규모나 뭐 재난 발생이 지금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이거는 지명해서 할 수도 있어요. 원칙은 뭔데? 경쟁 입찰인데 지명해서 수의계약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지명해서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이야. 엄청난 금액을 들어가는 거야. 이건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국가가 규제를 좀 하겠다. 그래서 일반 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규모가 너무 커. 대통령령의 규모가 있는데 그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일정 규모를 뭐 한대? 초과하는 계약이면 이제 전자조달 이용에 관한 법에 국가가 만든 시스템이 있어요. 국가 종합 전달 조달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거를 반드시 이용하게 돼 있다. 그냥 들어만 두셔도 돼. 외우지 않아도 돼 이거. 그러니까 비싼 금액 있죠. 큰 계약은 국가가 규제하겠다 이 뜻이야. 그리고 계약 방법과 절차는 현재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라는 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국장이 이렇게 고시해주겠대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기억할 건 딱 2개예요. 시공자 선정이랑 이런 거 계약할 때는 원칙이 뭘로 해야 돼? 경쟁 입찰이야. 근데 규모가 좀 작으면 수의 계약할 수도 있다. 근데 규모가 커다 그러면 국가 조달 정보 시스템 쓰라 이 뜻이에요. 이걸 안 써서 옛날에 비리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비리 제일 많은 게 시공자 선정이었어. 그럼 이제 시공자 선정 이제 봐요. 시행자가 하나 물어봐야지. 사업이 항상 3가지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여기는 누가 대부분 했냐면 시장, 군수 등이 하거나 주공 등이 하거나 얘네들 법인 지정해서 시행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대부분 조합이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있어.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유일하게 무슨 사업밖에 없어요? 재개발. 그럼 그래서 얘네들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랑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랑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 선정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봐봐. 시장 운수 일단 조합이 제일 많으니까 조합부터 할게. 그럼 여기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를 설립한 거야? 조합. 이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설립했어 지금? 조합 설립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조합이니까 언제 선정하냐? 너무 빨리 선정하면 안 되니까 야 너네는 조합 설립 요거 받으면 뭐 받았대? 인가 받은 후에 다 모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총회라고 그래요. 대의원만 뽑는 거 아니라 전체 다 모여서 총회에서 경쟁 입찰을 일단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부스 3개 들었댔죠. 무슨 입찰하는 거야? 경쟁 입찰하는 거야. 근데 얘네가 2번 유찰되면 그때 수의계약 해도 돼요. 원칙은 뭐네? 경쟁 입찰. 근데 만약에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뭘로 할 수도 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건설업자나 등록업자 이거는 건설회사를 말하는 거야. 현대건설, 뭐 대림건설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시공자로 선정하는데 이게 규모가 정비사업 조합원이 1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0명 이하다라는 얘기는 인원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지.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건 그냥 정관에서 정해도 된대.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2번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저 빨간 색깔이에요.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해요? 그러면 구역 지정 후에 선정해요? 아니야.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무슨 방식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일단 이해해 놓은 다음에 3개를 비교해서 암기해야 되니까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고 얘는 뭐야? 조합이고 얘는 시장 운수 등이야. 제가 아까 시행자가 얘네들밖에 없댔잖아요. 그럼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는 얘기는 무슨 사업이다라는 게 머리에 딱 떠올라야 돼? 재개발. 여기 딱 재개발 바로 나와야 돼. 그럼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 한다. 그럼 얘네는 조합 설립 인가를 안 받잖아.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하죠. 그럼 얘네가 짜는 계획이 뭐야? 사업 시행 계획. 그래서 얘는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에 하는 거야. 얘는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 토지 등 소유자는 언제?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해라. 근데 얘네가 약속 정하는 거를 토지 등 소유자 약속 정하는 거는 뭐야? 규약.
조합이 작성하는 건 정관. 요 시장군수 등이 하는 거는 시행 규정이야. 그럼 얘는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업자를 시공자 선정하라고 됐죠? 그러면 얘는 잘 봐. 규약에 따라란 말은 경쟁입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봐. 내가 내 친구랑 둘이서 재개발한대. 땅이 큰데 둘이서 재개발해. 경쟁입찰에 붙여요? 우리 둘이 그냥 이야기해서 그냥 정하면 돼? 정하면 되죠. 그럼 규약에 따르라는 얘기야. 경쟁입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토지 등 소유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경쟁입찰이야. 그리고 나중에 하면 요 경쟁입찰하고 바꿔서 낸다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이 시행자다. 시장군수 등이 시행자인 경우는 내용이 많죠? 갑자기 하기 싫어질 거야 이거. 시장군수가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 지금 하려면 얘네들은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지정되자마자 선정하게 돼 있어요. 언제 선정해요? 그럼 언제? 시행자로 지정 고시 후에. 물어봐야지. 조합은 언제? 조합설 위임가 후에. 토지 등 소유자는 언제? 사업시 인가 후에. 시장군수 등은 시행자로 지정 고시 되자마자인데 잘 봐요. 조합의 경우 아까 비리가 많았어 적었어요. 그래서 경쟁입찰이었잖아. 근데 시장군수 등이 비리가 있을까? 시장군수 등이 뭐 돈 받아가지고 시공을 선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냐 수의계약이 원칙이냐가 아니라 선택사항이야. 조합은 뭐가 원칙이야? 경쟁입찰이 원칙이야. 2회 유찰돼야 수의계약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단어가 뭐라고 써있어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이렇게 써있잖아. 다르잖아요. 그럼 이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업자 선정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얘네가 아파트 지을 사람을 선정하는 거죠. 지금 누가 선정하는 거야? 그럼 예를 잘 들어요. 여기 재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재개발이야. 재개발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재개발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거잖아. 얘네가 지금 현재 천재지변이나 뭐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얘네가 안 하고 시장군수 등이 한대요. 시장군수 등이 그럼 시공자를 선정할 건데 A건설, B건설, C건설로 선정하는 거야. 얘가 아까 무슨 계약을 한대? 경쟁입찰, 수의계약 둘 중에 선택하는 건데 얘네가 그냥 수의계약으로 삼숭물산을 했대요. 삼숭물산이라고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쓴 거예요. 삼숭물산을 선정했더니 아파트 이름이 러미안이야. 레미안이 아니라 뭐야? 러미안. 그럼 이제 여기 러미안에 이제 얘네가 들어가야 되냐, 조합원들이. 그럼 들어갈 때마다 러미안 보면서 들어갈 때 기분이 어때요? 창피하잖아. 내가 들어갈 아파트 얘네가 선정했잖아, 지금. 근데 나는 레미안 사고 싶은데 러미안이래. 그러면 쪽문으로 몰래 들어가야 돼, 쪽팔려가지고. 그거 아세요? 나 전라도 갔을 때 아파트 이름이 푸르지오가 아니라 파라지오라고 있더라고. 어떻게 살아 파라지오에서 내가 푸르지오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선정했어 지금?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조합원들 니네들이 여러 명이서 경쟁 입찰해가지고 니네가 추천을 하면 추천한 자를 우리가 시공자 선정해주겠다. 너 이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 주민대표회의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뭐 했네? 쟤네가 이제 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추천한 거야. 그럼 추천하면 무조건 개로해야 돼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문제가 생겼던 거는 들어갈 사람들은 얘네들인데 시장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니까 나중에 얘네랑 맨날 반대가 막 심하고 하니까 진행이 안 되니 그럼 니네들이 추천해봐. 추천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정해줄게. 그래서 이게 들어간 규정이 신설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장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처분 방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지금 선정하려고 해. 그러면 주민들이 모여서 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경쟁 입찰을 해요. 근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시공자를 뭐 한대? 추천. 그럼 추천하게 되면 추천한 자를 무조건 선정하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장군수 등이 하다 보니까 추천제도가 있다.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내가 표로 정리해놨는데 정리 잘해놓은 거 봐봐. 뒤에 봐봐요. 여기 이렇게 잘해놨어요. 잘 봐요. 여기 봐요. 네. 자, 시공자 선정은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 해놓으시고 다음 내용 비교하면 정리하면 돼. 자, 일단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선정 시기가 다르고 방식이 달라. 그럼 내가 시행자를 조합에다 해놓고 토지 등 소유자 해놓고 시장군수 등에다 해놓을게요.
자, 얘가 시행자 할 때는 얘는 언제 선정해요? 그럼 언제? 조합설인가 후에. 토지 등 소유자 언제? 사업 시행인가 후에. 시장공소 등 시행자로 뭐 한때? 지정고시 한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러면 조합은 경쟁 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토지 등 소유자는 경쟁 입찰할 게 없잖아. 뭐에 따라? 규약에 따라. 시장공소 주공 등은 경쟁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 선택사항이 있다. 근데 만약에 추천을 했어. 주민대표회의가 전체회의가 추천하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시공자로 선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건설업자나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단어를 바꾸는 거 아니면 요 방식을 교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문에 시장군수 등이 시행자로 지정 고시가 되면 경쟁 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시공자를 건설업자나 등록업자로 선정해야 된다. 그럼 틀렸죠? 얘는 원칙이 아니라니까. 경쟁 입찰이나 또는 뭐야? 수의계약. 얘는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 안 되면 수의계약 2회 이상 유찰이 됐을 때 수의계약 한다 이 뜻이야. 됐어요? 그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 끝났고, 그럼 하나 문제가 생겼어. 자, 여기 재개발 구역인데 여기 조합이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거야. 얘가 이제 시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 해야 되는 애야? 시공을 해야 되는 애잖아. 그럼 시공하려고 그러면 여기 집이 있을 거 아니야. 집을 다른 애가 와서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철거도 누가 해야 돼요? 시공자가. 이거를 옛날에 시공자가 이걸 철거 계약은 안 한 거야. 안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 철거도 우리가 했으니까 철거비 내나 이렇게 하니까 얘네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꼭 철거 공사에 관한 것도 포함시켜서 계약하라고 돼 있어요. 시공자랑 무슨 공사래? 철거공사. 사업시행자는 선정이 된 시공자가 현대건설이다. 그러면 공사 계약할 때 기존 건축물을 어떻게 철거할 건지 요거.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돼 있죠.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를 철거 공사에 관한 계획 안 써가지고 나중에 철거 비용 달라고 하니까 또 분쟁이 생겨서 법은 또 분쟁이 생기면 뭐예요? 개정하잖아. 그래서 개정이 신설된 거예요. 이 지문에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만약에 지문에 시공자 선정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에 대한 거 포함시켜야 된다. 그럼 맞네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 이거 기출됐던 거.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랑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 있죠? 요거 예를 들어서 철거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성면이거든요. 이게 발암 물질이야. 그 성면 이거 공사 관련된 거 어떻게 할 거냐? 요거 포함해 가지고 반드시 이 계약을 하게끔 해놨어 법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철거 공사고. 6번은 뭐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무슨 말인지만 알고 가시면 돼. 자, 시공자 선정을 했는데 나쁜 짓 했어요. 나쁜 짓 하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취소해야죠. 아니면 이제 벌 받으려면 과징금까지 주겠다 해서 시도지사는 건설업자, 등록업자가 다음 요거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됐다면 시공자 선정했던 거에 대해서 취소하세요라고 명하거나 얘네 둘 시행자 했던 거 공사비의 20% 이하에 대한 과징금 때리겠다. 1,000억짜리면 200억 때리겠다는 거예요. 200억 이하에서 때리겠다. 그래서 건설업자, 등록업자가 얘 선정을 받을 때 1항, 2항에서 경쟁 입찰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몰래 된 거야. 걸렸잖아요. 그럼 이제 시공자 선정한 거 계약을 뭐 한대요? 취소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때릴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뉴스에 많이 나오는 내용 써놓은 거야. 과징금 얼마 부과받았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한번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7번이 공법에서 공부할 때 벌칙 제일 센 게 3년 3천이거든요. 3년 3천보다 더 센 놈은 얘밖에 없어요. 시공자 선정이 너무 비리가 많아서 시공자 설계자 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때 다음 행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장을 꼬시려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회사에서 그냥 맨날 술 먹이면서 접대하면서 이걸 비리를 좀 했다. 우리를 해달라. 그러면 이건 나중에 5년 5천 먹어요. 그래서 사과 박스 있죠. 사과 박스에다가 여기다가 5천만 원 딱 놓고 가면 이거 5년 5천 먹어요. 몇 년 몇 천? 그래서 5년 5천이 공법에서 처음으로 3년 3천보다 더 센 놈이 이놈이에요. 얘 빼고는 이제 거의 다 공법은 3년 3천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금품이 뭐야? 돈하고 선물, 향응, 술집, 그리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거 안 된다. 이거 해달라고 승낙하는 것도 안 되고 제3자한테 얘기해가지고 받는 것도 안 된다. 이거 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몇 년 몇 천? 5년 5천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 관련된 거 끝났고 조합 설립 이제 여기서부터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꼭 나와요. 조합이 가장 중요한데
자, 일단 물어볼까? 이거 하나 물어봐야지.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사업이 3개 있어. 3개 있는데 조합이 없는 거.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원래 의무인데 누구는 조합이 안 할 수도 있어.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면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조합은 주거환경에서는 없고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원칙이 지금 조합이 하는 건데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단독 가능한 건 뭐? 재개발. 얘는 조합이 해야만 되고 누가 딴 애가 하면 안 돼. 원칙이. 됐어요?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 한번 볼까? 일단 조합의 뜻이 뭐지? 조합의 뜻. 뜻을 같이 한 사람이 모인 거죠. 그러면 이제 추진위원회 몇 글자야? 그러니까 5명이 모여야 돼요. 개칠이라고 개발법은 7명이 모였잖아. 근데 여기는 추진위원회 몇 명? 5명이 조합 설립을 위해 추진하겠다 해서 위원회 구성한 거야. 그래서 정식 명칭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인데 추진위원회는 5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 구역에 800명 있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구역인데 800명인 거야. 그럼 여기서 799명이 하자고 그랬고 1명이 반대했어.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799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를 한 거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이게 799명이고 1명인 거야. 이거 해야 돼요? 얘네들 때문에 얘가 피해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항상 동의 요건이 총수도 중요한데 면적도 동의를 얻어라. 근데 여기 이 법은 건물들이다 보니까 건물들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은 한정이 딱 돼 있는데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법은 면상이 총 2분의 1이었잖아요. 얘는 총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총수 4분의 3, 면적은 절반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총수는 얼마? 4분의 3. 면적은 재개발의 면적은 2분의 1이야. 그래서 이걸 4, 3, 2, 1이라고 그래요. 재개발은 4, 3, 2, 1이야. 거꾸로 그냥 4, 3, 2 이렇게 하시면 돼. 총수 얼마?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그럼 여기서 전체 소유자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800명이야. 그럼 800명 중에 4분의 3이면 너무 어렵다. 75%잖아요. 428이니까 600명이잖아. 이 계산을 못 따라오면 공부하지 마요. 4분의 3에 800 곱한 그것뿐이야. 428, 2, 3은 6, 600명. 그럼 601명이 동의했어요? 그럼 총수는 됐죠. 근데 걔네가 가진 땅이 2분의 1이 안 되면 설립이 안 된대. 그러니까 총수가 4분의 3인데 그 4분의 3이 동의를 했는데 보니까 면적이 얼마가 안 돼? 2분의 1. 그럼 못해요. 한 명 더 얻어서 670명이 딱 되니까 2분의 1이 된 거야. 그럼 670명 동의서가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뭘 넣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걔네가 뭘 얻어야 돼? 동의.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얻으면 얘네가 뭐를 설립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조합. 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합 설립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네. 그러면 조합은 일을 하는 건데 추진위원회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합만 설립하는 거예요. 그럼 추진위원장 하나 있어야죠. 그럼 추진위원장 있어야 되는데 돈을 잘못 쓰면 안 되니까 감사는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일할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사가 없어요, 여기는. 추진위원회는 조합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 둔다 이렇게 돼 있고 이사가 없어. 이사는 일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조합은 뭘로 구성해요?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 추진위원회랑 다른 건데 나중에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일하는 게 아니니까 누가 없다. 이사가 없다. 그래서 여기 토지 등 소유자 일단은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건 과반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0명 중에서 401명이 동의했어요. 그럼 401명이면 과반을 넘었죠. 반을 넘어야 돼. 400명 하면 안 돼. 과반수 동의 얻어서 얘네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되면 얘네가 뭐 설립하러 가는 거야? 조합. 그때는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그러면 4분의 3이 되려면 최소 아까 몇 명이었죠? 800명 중에 600명이죠. 4분의 3이니까 600명이 가진 땅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그럼 잘 봐요. 401명이 모여가 추진위원회에 동의했어요. 근데 얘네는 조합 설립하는 거에 동의할 애가 안 할 애가? 추진위원회 승인할 때 동의했어. 동의할 애잖아요. 그럼 다시 600명 동의 얻어야 되는 거야? 요 401명은 안 얻어도 돼.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근데 나는 잘못한 것 같아. 괜히 한 것 같아. 그럼 철회할 수 있어야죠. 항상 철회는 전에 하랬어요? 후에 하랬어요? 전에 해야 돼.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동의했던 자는 추진위원회에 동의했던 자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단 인가 신청 전에 철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질문이에요. 법조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그럼 얘네가 뭐 하냐면 추진위원회가 모여서 뭐 설립하려고? 근데 얘네가 전문가가 아니죠. 그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얘네가 선정할 거야. 비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경쟁입찰 수의계약. 경쟁입찰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고 계략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얘네가 이제 하겠다는 건데 얘네를 경쟁입찰로 지금 선정했죠? 그럼 얘네가 도와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추진위원회에서 만약에 설립이 딱 되고 나서 조합 설립이 딱 됐다. 구성되고 나서 그럼 얘가 하던 업무는 추진위원회 하던 업무는 다 누가 승계해야 돼? 조합이. 얘네가 쓴 짜장면 값도 얘네가 다 승계하는 거야.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했던 모든 업무는 승계되는데 포괄해서 승계하겠죠. 그래서 포괄 승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행했던 업무 다 보고 드려야 되고 추진위원회 권리의무는 조합에 뭐가 되고 포괄 승계되고 동의도 승계되는 게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동의했죠. 그럼 조합 설립할 때 동의 또 할 필요가 없다. 간주되는 거야. 근데 나는 싫어. 그러면 언제까지 처리해라. 인가 신청 전에. 그래서 일단 추진위원회가 아까 할 때 조합 같은 경우는 재개발 관련된 경우는 아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있을 거 아니야? 얘네를 뭐라 불렀죠?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은 절반. 2분의. 그래서 4, 3, 2, 1이라고 그래요. 이거 외워야 돼. 동의요건 이거. 4, 3, 2, 1을 외워야 된다고.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 안 해도 자동조합은 돼요. 동의 안 해도 자동조합은 얘는 수용 방식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한 더. 재건축 관련된 경우는 주택단지 안도 있고 밖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옛날에는 어땠냐면 얘랑 똑같았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설명드릴게. 옛날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아파트 단지랑 옆에 조그만 뭐 재건축 단지 옆에 있는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도 있어. 그럼 주택단지 안과 주택단지 뭐가 있어요? 밖. 그럼 여기는 재개발하고 유사한데 여기는 재건축이야. 재건축 아파트에 동의를 얻을 때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토지 소유자가 4분의 3만 얻으면 된다 했더니 이게 전부 다 동의했고 전부 다 동의했고 전부 다 동의했는데 여기 동의 하나도 안 했어. 그럼 그래도 총수가 4분의 3이 됐잖아. 그럼 얘네들도 따라가야 된다는 건 웃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각 동 얼마 일단 얻고 과반수 전체 동에 4분의 3도 얻어라. 여기 4분의 3이었잖아요. 4분의 3이었는데 요거를 4분의 3이면 숫자로 말하면 몇 퍼센트죠? 75%잖아. 근데 이게 작년에 윤정부 때 윤정부가 제일 밀었던 게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그랬어요. 재건축을 규제한다고 그랬어요. 활성화됐잖아. 그걸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래요. 빨리 진행하겠다고. 근데 그 걸림돌이 뭐야 했더니 안전진단하고 동의요건입니다 했더니 안전진단 땡겼고 안전진단을 천천히 해도 된다고 바꿨잖아. 그래서 하나 또 바꾼 게 동의요건이에요. 재건축 활성화해라고 했는데 75%가 동의 얻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야 그럼 70%로 하자. 그래서 총수가 어딨어? 총수가 원래는 4분의 3이었잖아요. 이게 몇 프로죠? 75%인데 이걸 몇 프로로? 70%로. 그걸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면적도 70%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과칠칠이라고 그래요. 이제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이 아니라 과칠칠. 각 동 얼마? 과반수. 전체 동의 70%. 그 땅 가지고 있는 면적도 70% 동의 얻어야 돼요. 그걸로 동의요건이 바뀐 거야. 그럼 내가 보여줄게요. 자, 이제 추진위원회는 순서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가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어. 정비구역 지정되면 사업이 몇 개예요? 몇 개? 3개. 여기서 조합이 안 나오는 거는 중앙경은 안 나와. 그래서 얘는 주민대표회의 구성하게 돼 있고요. 얘네들은 뭘 구성해야 돼? 조합.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아야 돼. 추진위원회가 뭐 설립하러 가는 거죠? 조합.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얼마 동의만 얻으면 돼요? 과반수 동의 얻어 승인 얻으면 얘네가 조합 설립하려고 할 때 동의 요건이 있다 이 뜻이야. 순서를 알아야지 나중에 외웠는데 어디가 붙어 있는지 몰라요. 봐봐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일단 뭐 하자마자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얘는 동의 요건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과반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시장군수 등한테 얘는 뭘 받아야 돼? 승인. 그러니까 조합 설립은 인가라고 하고요. 추진위원회는 구성 승인이라고 그래요. 승인을 받고 얘네가 이제 아까 일할 때 추진위원장 1명하고 감사만 둔댔죠. 그래서 포함해서 몇 명 이상이 모여야 돼? 5명.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 지역은 당연히 정비구역 지정된 지역이죠. 구성된 지역에서 하는데 요건은 안 보셔도 돼. 여기 추진위원회 아까 구성할 때 여기 800명이었어. 800명인데 그 중에 과반수니까 401명이 동의했어. 그럼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면 나중에 조합 설립에 동의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면 당연히 조합 설립에 뭐 한 걸로? 동의한 걸로 보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항상 철회는 언제 해야 돼? 전에. 그래서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란 단어가 중요해요. 후에라고 시험을 자꾸 내요. 인가 신청하기 전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고, 면적 차이 승계는 볼 거 없고 포괄 승계. 포괄 승계는 아까 전에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누가 다 조합이 다 포괄 승계한 걸로 본다 이 뜻이고, 동의 절차는 우리가 동의하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얘네가 뭐 하냐? 여기서 밑줄 칠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이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비사업 전문 관리를 업으로 하는 회사를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처음에 생길 때는 뭐 3개, 4개밖에 없다가 갑자기 10개가 되더니 시도의사가 막 선정을 막 해줬는데 이게 돈 된다고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해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회사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을 누가 하는 거야? 조합이 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가 하는 거야? 추진위원회 하는데 이거 조합이 한다고 꼬셔요. 추진위원회가 선정을 해야 얘네가 일하는 걸 도와주는 거라. 보세요. 아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이 되면 얘가 도와주는 얘는 에이전트지, 에이전트. 도와주는 거야. 얘네들이 뭐 동의 얻는 거 도와주고 뭐 계획 짜는 거 도와주고 이런 거 하려면 추진위원회가 선정을 해야지 조합이 선정하면 안 되잖아. 근데 시험 지문에서는 조합이 선정한다 그러면 왠지 맞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1번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설계자 선정, 계략적인 계획서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할 때 이거 아까 친구로 하랬어요? 사촌 동생으로 하랬어요? 경쟁 입찰. 대답 똑바로 안 할 거예요. 너 친구 누구야? 추진위원회가 누구 한다고요? 경쟁 입찰. 다 2회 이상 유찰되면 뭘로? 수익이야. 아, 똑같구나. 시공자 선정하고 똑같다. 됐어요? 한번 물어봐야지. 시공자 선정할 때 조합은 언제 선정해요? 시공자? 조합설 인가 후에. 원칙이 어떻게 해야 되지? 경쟁 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이야.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 시공자 선정 언제 합니까?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후에. 사업시행 인가 후에 얘네들은 지네들이 하는 거잖아. 지네들이 약속 정한 게 뭐죠? 규약에 따라 한댔잖아. 그걸 경쟁 입찰이라고 꼬셨다니까. 규약에 따라 한다고. 시장문서 등은 시행자로 뭐 하자마자 지정고 시후에. 그럼 걔네는 선택사항이죠. 뭐 경쟁 입찰 하든 수익하든 얘네는 비리가 있을 일 없으니까. 단 그 안에 살고 있던 주민 대표자들이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추천을 하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된다. 근데 요거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때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창립총회가 뭐냐면 창립을 하기 위해서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 인가 신청 전에 한 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조합설립위원 창립총회 개최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나머지는 볼 거 없고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얘 일하는 애랬어요? 일하는 애 아니랬어요? 일하는 애 아니야. 그럼 장은 있어야죠. 그럼 추진위원장 1명하고 돈 잘못 쓰면 안 되니까 감사. 그래서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쓰는데 시험장 가면 이사 넣어요. 이사는 아까 어디서 나온다고? 조합에서 나와야지. 일하는 건 조합이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얘네가 운영하는 거는 여러분 중에 재개발 추진위원 하고 싶으시면 읽어보세요. 난 추진위원회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야. 그러면 하시면 돼. 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오늘 정비사업 조합 그 동의효과 안 해오면 집에 못 보낼 거예요.
오늘 외웠다가 까먹고 다음번에 외웠다가 까먹어야 3번 까먹을 때는 외워져 있을 거야. 내가 물어보면 그냥 432 이렇게 나올 거고요. 뭐예요? 그럼 과치치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그거를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책이 안 넘어가요. 일단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거는 재개발 사업하고 어디만 있어요? 재건축에만 있어. 그러면 누가 사업 시행자가 아니냐면 시장운수 등이나 주공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아닌 얘네들이 하면 조합 설립을 안 하겠지. 그럼 얘네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 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뭐를 설립을 하세요? 조합 설립. 이거 의무란 뜻이잖아. 이거 의무사항이죠. 근데 만약에 의무가 아닌 애가 있어요. 그럼 아까 재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 몇 명 미만이면,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조합 설립해요? 안 해? 안 해.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에 잘 나온 질문이고, 그 다음에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얼마 동의 얻었죠? 과반수 동의 얻어서 추진위원회 구성 뭐 받았지? 시장운수 등으로부터 승인 얻었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제 뭘 설립해야 돼? 조합 설립할 때는 조합이 2개잖아요. 그럼 이제 재개발 사업은 아까 4, 3, 2, 1 동의 얻으랬잖아. 이거 다 한 거 좀 이따가 제가 시네노트에 정리 정말 잘 해놨어. 그거 보시면 되니까 지금은 저런 게 있구나 체크만 하시면 돼. 외우려고 처음에 안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총수가 중요하댔어요. 총수 얼마? 4분의 3. 면적은 2분의 1. 그래서 줄여서 이걸 뭐라고 그래? 4, 3, 1. 여기 총수가 중요하니까 면적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여기 동의 안 해도 자동 조합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지정고 시효에 시장운수 등한테 뭐 받으세요? 조합 설립 인가. 그러니까 니네들 약속 정한 거 정관하고 관련 서류 동의 받은 거 다 갖고 와. 서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됐고, 그 다음에 자, 재건축 사업은 약간 느낌이 다르죠. 주택단지 안 하고 바깥이 나올 때 아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4.3, 2일이었는데 얘는 아파트 단지 안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옆에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 단지가 아닌 지역에. 그러면 단지 안 바꾼 동요권이 다른 이유가 얘는 아파트니까 각 동별 과반수와 전체 총수가 4분의 3이었는데 75% 너무 많아서 야 빨리 해. 몇 프로? 70%. 면적도 70%. 이걸 줄여서 과칠칠이라고 그런다고. 뭐라고 한다고? 과칠칠이. 각동 과반수 전체에서 70%, 그 대지 지분도 70%. 근데 단지 바깥은 재개발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수도 얼마 있어야 돼? 4분의 3. 근데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규제가 심해요, 약해요? 심해요. 그래서 총수 4분의 3은 같은데 얘는 면적은 3분의 2로 해놨어. 면적은 얼마?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얘하고 맨날 틀리게 하는 거야. 자, 찾아봐. 재개발은 4, 3, 2. 재건축을 단지 바깥에서 할 때는 4, 3, 3, 2예요. 그러니까 4, 3, 2라고 4, 3, 3, 1을 헷갈리게 하는 거야. 잠깐만. 재개발은 4, 3, 1. 재개발을 할 때는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인데 재건축 단지가 아닌 바깥에 포함이 될 때는 얘는 규제가 좀 세서 4, 3, 2, 1이 아니라 4, 3, 3, 2.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근데 얘는 아까 동의 안 해도 자동조합원이었죠. 근데 재건축은 수용이 안 돼요. 아파트인데 101억 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잖아. 그럼 동의 안 하면 매도 청구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조합원이 안 돼요. 그럼 무슨 청구 대상이에요? 매도 청구 대상이에요. 이거를 이제 제가 이거를 뭘 줄인 거냐면 위에 있는 내용을 줄인 거야. 이거 그냥 글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서. 봐요. 자, 주택 단지 안 하고 뭐로 나눴네? 밖에. 아닌 지역이 밖이야. 단지 안에 있으면 조합 설립할 때 각동은 얼마 얻었어요? 과반수. 각동 과반수. 전체 동의 얼마? 70%. 토지 면적도 70%. 근데 얘네는 퍼센트를 안 써요. 법조문은 전부 다 퍼센트를 100분의 70 이렇게 해요. 그래서 70%가 100분의 70 같은 말인 거 알지? 아닌 거죠? 0.7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70%. 그럼 예를 들어서 단지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아파트 단지 보면 아까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할 때 건축물 다 안 됐어요. 복리시설은 빼고 상가는 빼고 이것만 안 됐어? 다 안 됐어? 다 안 됐잖아. 그럼 얘네들도 동의 얻어야죠. 뭐 상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후문에도 상가 있는 거 아세요? 정문에도 있죠. 그럼 이거 두 동이야, 세 동이야 할 때 이거 기준을 잡을 때 한 동으로 본대. 그래서 여기 복리시설로 대통령 영위 정하는 거는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이거 뭐냐면, 제발. 요거는 좀 전에 얼마 동의 얻으랬죠? 과반수면은 100명 중에 몇 명 얻으면 돼? 51명 얻으면 되죠. 근데 상가 소유자는 얼마를 얻으래? 옛날에 과반수였거든요. 과반수인데 3분의 1로 바꿨어. 왜 바꿨을까? 상가 소유자는 돈이 진짜 안 해. 그러니까 상가 소유자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51%잖아. 근데 이게는 몇 프로예요? 33%. 그러니까 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 3분의 1을 시험에 낼 거니까 3분의 1에다가 흉합해 놓으셔야 돼. 복리시설은 상가 말하는 거야. 상가는 얼마? 3분의 1 이상. 그리고 요게 상가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죠. 그럼 이 세 개를 하나의 뭐로 봐요? 동으로 봐. 그래서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실무 나가면은 저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재건축하다 보면 상가가 세 개인데 여기는 동의 요건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건 전체 세 개 동이지만 한 동으로 봐서 그 전체 소유자의 3분의 1만 얻으면 되는 걸로 바뀌었어. 이렇게 하면 돼. 어렵지? 진짜. 근데 지금 다 이해되는데 내일 가잖아요? 한 개도 기억 안 나. 432라고 4332만 기억날 거예요. 일단 머릿속에 아파트 단지의 상가 소유자들은 이 사람들은 생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재건축하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동의요건을 과반수해서 얼마로? 3분의 1로. 동의 여러 개일 때 한 동을 하나로 보겠다. 복리설은. 세 동이어도 몇 동으로 봐요? 한 동. 그 동에 한 동에 3분의 1만 동의 얻으면 된다. 됐고. 주택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아까 4, 3, 3, 2. 총수적 4분의 3, 면적 얼마? 3분의 2. 됐어요? 요게 재건축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인가의 변경은 뭐냐면 인가 받고 나서 변경 생기면 다시 인가 받아요? 몰래 해야 돼? 다시. 그래서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요 말이 나오면 다시 인가 받아야 돼. 다시 인가 받아야 되는데 총회에서 3분의 2 변경할 때는 얼마 동의 얻으래? 3분의 2. 찬성 의결을 하고 기억에서 디귿을 첨부하여 시장수한테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 변경할 때는 뭘 얻어야 되네? 동의 얻어야 되는 거죠. 얼마가 찬성하래? 3분의 2. 예. 그리고 경미한 경우에는 뭐 변경을 안 하고 인가 안 받고 변경 안 받고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주 주택법을 아직 안 배워서 주택법은 나중에 주택법 배우고 나면 4번은 자동 이해되니까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요거 정보 제공이 뭐냐면 추진위원회라는 건 앞으로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할 건데 그럼 동의받기 전에 조합원한테 야 너 대충 어느 정도 돈 낸다라는 거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지. 잘 봐봐. 추진위원회가 야 조합 설립에 야 동의할 때 너 나중에 1억 내잖아. 새 아파트 요거 30평 들어갈 수 있어. 대략 1억이야. 근데 이 새 아파트 들어가면 이 새 아파트가 지금 8억이거든. 8억인데 여기 옆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10억 정도 해. 그럼 나갔다가 들어와서 1억만 내면 넌 10억짜리 아파트 받는 거야. 이걸 미리 알려줘야 돼요. 나중에 얼마 나오는지 몰라서 폭탄 나중에 딱 던져줘야 돼. 그거 알려주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지금 유튜브 몇 군데만 치잖아요. 재건축 하려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동의할 때는 분담금이 2억이면 된다고 그랬거든. 이게 19년도에 동의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현재 평가를 했더니 건축비가 2배가 올랐잖아. 분담금이 지금 7억이 나온 거야. 이 사람 몇 억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고 뛰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알려줄 때 추정 분담금이라고 해서 몇 억이라고 알려줬는데 2억 알려줬는데 지금 시장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기름값 올라가고 철강 자재비 올라가면서 옛날에 냈던 비용보다 많이 더 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5억을 현금 어디서 만들어? 그럼 쟤네가 돈 내요 못 내요? 못 내. 못 내면 건설회사가 해요 안 해요? 스탑. 둔천주공. 우리나라 사는 역대 최대 큰 단지 재건축 단지 헬리오시티보다 더 많아요. 거기가 뭐 분담금이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얘네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낮춰준 건데 이게 추정 분담금 같은 경우를 미리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저것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진행이 안 될까봐. 그 다음에 동의 방법은 제가 옛날에 재개발구역 살 때
부가연동이라고 있거든요. 이대역 내려서 이대 가다가 오른쪽으로 동산이 올라가면 여기 위에 공원 있고 여기가 부가연동이에요. 거기가 이제 재개발구역이었는데 여기 재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 주전자, 오른쪽에 선풍기 뭐 이런 거 들고 판때기 들고요. 집에 가면 띵동 눌러요. 그럼 이제 누세요 그러면 얼굴 딱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면 또 이게 무슨 뭐 기독교 쪽에서 왔는 줄 알고 그냥 꺼버리잖아.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주전자 보여줘요. 너 주겠다고. 그럼 누구세요 그러면 주전자가 갑자기 탐이 나잖아. 누구세요 그러면 저 추진위원회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왜 왔어요? 그때 조합설립 동의 얻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보낸 알바생이에요. 그럼 얘네가 이제 들어가서 이분한테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면 대략 이렇게 해서 당신 수익이 어떻게 생길 거니까 조합 설립에 동의해달라. 그럼 동의서 여기다가 이제 동의 써줘요. 인감 증명 첨부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 동의서 받아오면 한 건당 15만 원이 월급이거든요. 한 건당. 하루에 10개 하면은 150만 원이야. 이거 다 조합원이 부담하는 비용이야. 그래서 얘가 동의서를 써준 거야. 그럼 이제 동의서 써줬는데 그냥 사인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면 동의를 해야 되고 인감 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법에다가 써놓은 게 동의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대한 동의는 원칙이 서면 동의서를 해도 되고 전자 서명 동의서 해도 된다. 최근에는 전자 서명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되 서면 동의서는 저 사람이 띵동 누르고 들어왔잖아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서명 적은 다음에 뭐라 해야 되네? 지정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증명서가 첨부돼야 되잖아.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사본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 동의서를 받아서 전체 재개발구역에 얼마 동의 얻으면 된다 짤까? 4분의 3. 800명이면 얼마 얻으랬어요? 600명. 600명 이걸 이렇게 다 동의 얻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그래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근데 하도 문 안 열어주니까 요즘에는 가습기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더라고요. 가습기 좋은 거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왠지 박스 되게 이쁜 거. 문 안 열어주잖아, 일반적으로. 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확 끊어버리잖아. 인터폰 하면. 재개발구역에 안 사셨구나. 이제 계속 뭐 동의하라고 맨날 오니까 귀찮아서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쓰는 거고, 요 밑에 거들에 관련된 내용의 동의는 이렇게 얻는다. 됐고. 근데 만약에 해외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해외 나간 사람들은 동의 받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여기 해외 장기 체류, 뭐 법인, 사람이 없잖아. 그런 경우에는 그 토지 등 소유자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 동의서에다가 인감증명서만 첨부해도 된다. 왜? 서명할 수 있는 서명하려면 와야 되잖아. 지장 단위를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서면 동의서 할 때 전자 서명이든 서면 동의서는 일단 여기서 시장군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한 검인 받은 도장 그 서류 있죠. 거기다가 하라고 됐어요. 확인한 서면 동의서를 사용해서 요거를 써야 된다. 만약 검인이 안 된 거다 그럼 효력이 없어요. 검인이 이렇게 도장 찍혀 있는 그거에다 서면 동의서 받아오라 이 뜻이에요. A4 용지 새 거에다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됐고. 그다음에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여기 다음에 재건축이 나눠졌죠. 시험에서는 요 1번이 잘 나와요. 주거환경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동의 얻어라. 1번부터 4번 지문을 써놓고 다른 거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틀리게 만드는 게 이게 제일 나오는 거거든. 봐봐요. 자, 1필지 토지 또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동의를 받아 이를 1인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를 한정해라. 이게 뭐라는 뜻이야 이게. 자 봐요. 1필지를 이거를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한대. A하고 B하고 C. 또 A하고 B하고 C가 있어. 공유했어. 그럼 토지 소유자 동의 얻을 때 A, B, C 3명 동의 얻으라는 얘기예요? 대표자 1명 얻으라는 얘기예요? 대표자 동의 1명 얻으라는 얘기야. 이 건물도 마찬가지야. 3명이면 얼마? 대표자 1명 얻으래. 그럼 얘가 동의 갖고 있어. 그럼 얘 대표자 1명이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거야? 동의자도 산정할 때는 1명으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한 사람이 3개 갖고 있어. A가. 그러면 요 3개 다 얻어서 3개 얻으라는 얘기야. 1명 얻으면 돼. 그래서
여기 1인이 다수 필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10개를 갖고 있어도 수의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 한 명으로 산정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둘 이상의 토지 건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이건 뭐냐면 요거 A하고 B가 공유하고 토지 있었고 이걸 A하고 B가 공유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A하고 B 중에 대표자를 한 명으로 하랬어요? 두 명 하랬어요? 그럼 A를 대표자로 한 거야. 그럼 이것도 A, B면 A로 하겠죠? 그럼 A가 땅을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2명 동이라도 한 명 얻어. 대표자 한 명. 그래서 대표자 한 명. 둘 이상 토지 건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잖아. 동일하면 대표자 한 명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4번 지문이 제일 좀 헷갈리는 거. 됐고 그다음에 요 2번은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지상권 나왔죠. 근데 여기 재건축에는 누가 안 나오지? 지상권자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만 있는 질문이에요.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 소유자와 해당 지상권자 대표자는 1인을 토지 등 소유한다. 요 2번 옆에다가 두 가지로 나누세요. 여기 A가 토지 소유자고 B가 지상권자야. 그리고 C가 토지 소유자고 건축물이 D 소유자야. 그럼 보세요.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있으면 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럼 이건 한 명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대표자 한 명이야. 근데 여기는 토지만 가진 사람도 있고 뭐 가진 사람도 있네. 건물 가진 사람은 다르죠. 대표자가 아니라 각각 한 명이에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한 명 1인으로 한다고 돼 있고 토지하고 지상권자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자 뭐한 명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지상권이 토지에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대표자 몇 명? 한 명. 근데 토지 위에 건축물 소유자 있을 때 각각 한 명이에요. 시험에서 이 두 개 갖고 제일 잘 내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재건축의 기준은 뭐 똑같은데 얘는 안 봐도 돼. 똑같은 내용이고. 됐고. 그 다음에 동의 철회. 동의 철회까지는 내면 틀리라고 하는 문제인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럼 철회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동의를 철회한 거나 나 안 하겠다 반대 의사 표시를 하려면 다음 기준에 따라라. 그래서 동의 철회 반대 의사 표시는 동의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항상 언제까지? 전이라도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에 동의했어? 그럼 인가 신청 뭐 전에만 처리할 수 있다.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그리고 다음에 동의 이 두 가지는 최초 동의한 날부터 30일 안에만 처리 가능하고 30일이 지나면 안 된대. 그러면 여기 구역을 해제할 때 동의를 했는데 해제해달라고 동의했는데 얘가 만약에 해제한 동의라면 동의한 날부터 그 30일 지나면 내가 취소를 못해요. 해제를. 그래서 요거 해제 관련된 거는 며칠 안에 하래요? 30일. 동의한 날부터. 그리고 B의 동의는 최초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창립 총회 후에는 얘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거는 창립 총회 후에는 철회가 안 된다 해서 이건 이미 조합 설립에 동의했기 때문에 나중에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총회가 됐다면 철회가 안 된다. 이미 다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지문은 B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B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아까 동의할 때 서면 동의서에 지장으로 뭐 했죠? 날인했죠. 그럼 내가 처리할 때도 똑같아야지. 그럼 여기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 표시할 때도 철회서에다가 당연히 성명 적고 지장 날인한 다음에 뭐 첨부해야 돼? 내가 이 사람입니다라는 주민등록증 있죠. 증명서 4번을 첨부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 방법으로 보내라 이게 됐어요. 무슨 증명으로? 내용 증명 방법 발송하고 그 철회서를 받으면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 접수된 사실 통지하겠다. 여기서 시장 군수 등이 철회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조합한테 보낸 게 아니라 이분한테 한 거죠. 그럼 얘네가 요거 받은 거를 동의 상대방이면 조합 측일 거야. 거기다가 철회서 접수됐어요 라고 통지하래. 통지. 그리고 동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는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요거랑 아까 시장 군수가 철회서 접수됐다라고 뭐 한 거? 통지한 때. 요거 중에서 효력이 뭐 한 때? 빠른 때. 이거 옛날에 시험에 날짜로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나왔냐면 동의 철회 반대 의사 표시를 할 때 동의 상대방에게 조합에게 나
동의한 거 안 할래요 라고 철회서를 도달한 게 이게 11월 5일 날 도달이 된 거야. 그리고 시장군수한테 저 안 할 겁니다 반대 의사 표시했던 거를 얘가 우리한테 왔다라고 조합 측에다가 통지를 했어. 그 통지한 날이 11월 9일이야. 그럼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야?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돼. 내 문제 푸는 요령 가르쳐 줄게요. 날짜가 나오잖아요. 공법은 전부 다 빠른 날 찍으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틀리면 난 어쩔 수 없어. 동의서가 처리한 날, 뭐 이게 어렵잖아 단어가. 그러니까 내가 동의를 했는데 조합한테도 얘기하고 시장군수들한테 얘기해. 근데 얘가 둘 중에 날짜가 뭐 한 날, 빠른 날 효력 있는 걸 보겠다 이 뜻이에요. 됐고 재사용 이거는 볼 거 없고. 자, 근데 여기까지가 동의 관련된 내용이고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오는 것 중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시내노트 잠깐 볼까? 시내노트 70페이지 잠깐 보세요. 70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기 하나 정리하고 뒷페이지 넘어갈게. 자, 오늘 외워야 될 것 중에 시공자 선정 시기는 되게 잘 나와서 여러분이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다, 재건축 구역에 살고 있다라고 간주하고 생각하시는 거야. 자, 시공자 선정은 비리가 워낙 많아서 이거 만약에 위반하면 몇 년 몇 천? 5년 5천. 조합이면 언제 시공자 선정해요? 조합 설립, 인가후. 토지 등 소유자는 시행자가 얘가 조합 설립 안 하니까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시장군은 시행자로 지정 고시 후에. 조합은 언제 조합서 인가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원칙이 경쟁 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하면 지들이 하는 거니까 뭐에 따라? 규약에 따라. 시장군수 주공 등은 비리가 없잖아. 경쟁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 하든 니들이 해라. 근데 니들이 추천하면 추천한 대로 하겠다. 됐고. 그럼 이제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돼. 일단 시공자는 앞에 주어가 시행자가 누구냐를 찾아봐야 돼. 조합이라고 써있다 그러면 언제? 조합 설립 인가 고시 후에. 이게 조합이면 무슨 방식으로 선정해요? 건설업자를? 경쟁 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이런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지문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조합은 무슨 입찰로? 경쟁 입찰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를 건설업자나 등록업자로 선정한다.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이겠죠? 뭐 받은 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에 시공자를 건설업자나 등록업자 선정하되 무슨 방식이에요? 규약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경쟁이나 수의계약 선택하는 거야. 그 중에서 시행자로 뭐한테? 지정고시한테 선정해라 이 뜻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72페이지 와보세요. 72페이지. 자, 요거는 추진위원회고 요거는 조합이에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한다고 그랬지? 조합이 하는 거야. 추진위원회는 뭐만 설립하면 끝나요? 됐어.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승인 얻는다고 그랬어요? 인가 얻는댔어? 추진위원회는 승인. 얘는 시장군수 등한테 얘는 뭐 받아야 돼? 인가. 이게 다른 거야. 추진위원회는 5명이 아까 모여서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군수 승인 얻어라. 추진위원회는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봐봐요. 추진위원회 업무 중에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빨간 색깔 뭐였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하는 거죠. 저 경쟁 입찰로 하는 게 원칙인데 2회 이상 유찰되면 그거 했던 거야 이게.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했던 토지 등 소유자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거로 보는데 인가 신청 전에 반대 의사 표시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문에 나올 수 있는 건 저 형광펜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네가 조합 설립을 했어. 그럼 이제 뭐 설립을 하러 가야지? 조합은 재개발 조합하고 재건축 조합밖에 없어. 그래서 재개발은 동의요건이 어떻게 돼요? 4, 3, 2, 1. 4, 3, 2, 1.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근데 재건축은 단지 안 밖으로 나눠진댔죠? 단지 아닐 때는 각동, 과반수, 전체 동의 70% 면적도, 즉 과77, 과77. 근데 복리시설은 얼마? 복리시설은 3분의 1. 여러 동이면 한 동으로 봅니다 이랬었잖아. 여기 복리시설은 3분의 1. 그래서 과77, 과77이라고 그래. 단지 바깥은 얘는 재개발보다 셉니다. 4, 3, 3, 2.
여기서 재개발하고 재건축 중에서 아까 재개발은 동의 안 해도 자동조합원이었죠. 재건축은 뭐 한 자만, 동의 한 자만. 동의 안 하네 무슨 청구 때려? 매도 청구. 수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동의 철회하는 거는 내가 철회를 하겠다, 반대 의사 표시하겠다. 그럼 이건 항상 전에 하랬어, 후에 하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기본서는 한번 봤잖아. 이것만 보면 되고 이제 기본서를 본 이유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야 얘가 이해가 되니까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인가 신청 전까지 하는데 아까 구역을 해제하는 거랑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거는 내가 그 최초 동의한 날부터 며칠 안에 하랬지. 30일까지만 처리할 수 있댔죠. 근데 이 조합 설립에 의한 거는 이미 총회가 돼버리면 30일 안에 못하고 이미 그 총회되면 못한다. 어? 이거 안 했나? 지난주 했나? 왜 분위기가 왜 이러는 거지? 네. 최초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 아까 두 개는 처리할 수 있는데 요 니은 조합 설립 요거 동의했던 거는 창립 총회가 만약에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처리 못 한다고. 창립 총회 끝났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 그리고 철회를 할 때는 아까 철회서가 도달한 날이 있고요. 시장 호수가 와서 통지한 날이 있어. 무슨 날? 빠른 날 한다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방법은 서면 동의인데 전자서면도 된댔죠. 그럼 이제 동의서에다가 서명으로 이름 쓰고 뭐 한댔죠? 지장 날인 한댔죠. 그리고 나서 그 내가 주민등록증이나 보통 여권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신분증명서 차본을 첨부하면 된다. 그럼 여기서 동의할 때 조심할 거 2번하고 3번이라고 아까 했지. 일단 한 사람이 여러 명이서 한 개의 건물을 갖고 있으면 대표자 1인인데 토지의 지상권자 있으면 대표자 1명.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1명. 맞죠? 여기 잘 나왔다고 요게. 한 사람이 10개 갖고 있어도 대표자 1명. 둘 이상 소유권 공유한 자 같아도 대표자 1명. 국공유지 같은 경우 관리청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이게 좀 보여요. 그리고 추진위원회에 동의했던 사람,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살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나 뭐 한 자야? 동의한 자야. 단 철회는 언제까지? 전. 그래서 여기 동의자로부터 토지 건물을 취득했다면 당연 동의했는데 단 먼 땡땡 전에 철회를 하면 제외해주겠다. 혹시 그 땅에 그 행방불명자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걔는 죽을 때까지 동의 못 얻어요. 그럼 동의자 수에서 포함해야 돼, 빼야 돼. 여기서는 행방불명은 죽은 사람으로 봐요. 소재 불명자는 토지 등 소유자 수에서 동의 얻을 수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외하겠다고 돼 있어요. 됐고, 그리고 아까 이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자, 이 A, B, C가 공유하고 있다. 대표자 1인.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 소유 다르죠. 토지가 있고 여긴 지상권자 있어. 그럼 아까 토지하고 지상권자 있으면 대표자 1인인데 얘는 토지하고 건물 있을 때 각각 1인에서 2명인 거야. 이거 됐죠? 그럼 여기까지 됐고 이제 조합해야 되잖아. 그럼 조합이 이 페이지 5번부터 있으니까 5번이야. 308페이지, 307페이지 거기 있는 것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조합 한번 기본서 보고 필요한 것만 제가 외우라는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